한국에는 전기가 얼마나 많으면 나무에서도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하지?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시죠? 오늘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.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전염병이 팬데믹을 이루면서 작년에 12월보다는 올해 12월을 조금은 쓸쓸하게 좀 경직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살아온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 예전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누렸던 느끼고 살았던 한국의 12월 모습이 너무도 그립더라고요. 더욱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들만 누리고 사는 12월의 모습 3가지를 오늘 방송에서 준비했습니다. 올해는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은정이가 오늘 말씀드리는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추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서 기쁨을 찾는 건 어떨까요?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, 바로 송년회 모임이었습니다. 북한에도 물론 송년회가 있어요. 북한은 망년회라고 하는데요. 작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방송한 적이 있죠. 한국에는요, 정말 그 망년회, 그러니까 송년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 하나만 놓고 보아도 저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었던 예술단에서만 송년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거기에 가서 송년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보냈는데요. 그 다음에 이듬해부터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생활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제가 생활하고 있는 그 예술단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이제 송년회를 참석해가지고 그 모임에 함께 이제 동참도 할 수 있고 밥도 먹고 헤어질 수 있고 그런 문화가 너무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송년회를 한 3-4군데는 갔던 것 같아요.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다니는 회사 말고도 봉사하는 동아리 모임이나 또 무슨 체육대회 모임, 예술 동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송년회 많이 다니셨죠.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 보기 힘들었던 뷔페 음식이 12월만 되면은 정말 이 뷔페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. 뷔페 음식은 저에게도 이제 충격적이었죠.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고, 그 안에 음식이 과일과 디저트, 술 종류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. 이렇게 북한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최고급 음식들을 12월에 몇 번씩이나 가서 송년회를 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너무도 놀랐죠. 북한에서는 망연회를 하게 되면은 직장이나 이런 데서 쌀 200g, 기름 1숟가락, 고춧가루, 맛내기, 소금 다 걷어가지고 어떤 한 개인집을 정해서 옥수수는 국수를 누르고 쌀 모은 걸로는 잎쌀떡을 만들고 또 돈 얼마를 모은 거는 고기를 사다가 이렇게 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한 해를 총화하면서 그냥 음식 맛있게 먹고 통기타 두들기고 춤추고 술 마시고 헤어지고 이게 다였거든요. 그런데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12월만 되면은 이 안 그래도 복잡한 서울과 경기도권이 차들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요. 정말 그때만 되면 날아가고 싶더라고요. 진짜 그 송년회 모임 장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호텔이나 정말 그 고급 레스토랑이나 또는 맛있는 맛집이나 조용한 식당들에서 각가지의 이제 장소들에서 한국 사람들이 마음껏 술도 마시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다음 해에 열심히 하자라는 그 기약을 시작함과 동시에 자유롭게 하는 송년회 모임이 저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바로 크리스마스였어요.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정말 충격을 줬던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. 저는 나무에서 어떻게 불이 반짝반짝 빛이 나지? 정말 깜짝 놀랐어요. 2009년에 집을 배정받고 나와서 12월에 제대로 이제 성탄절을 보내는데요. 그때는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나갔었는데,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고
사회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크리스찬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축제처럼 정말 기쁜 날로 이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.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종교들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마음껏 이렇게 한다는 것도 놀랬어요. 북한에 있을 때는 꼭 김일성이만 신으로 또 받들어야 되고 미신도 못 보게 하는 게 저놈의 북한인데,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도 마음껏 믿을 수가 있고, 이런 점들도 물론 색달았지만 성탄 전야제가 특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는데요. 정말로 그 크리스마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족들끼리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, 또 크리스마스에는 난 무조건 소개팅을 할 거야, 무조건 연인을 만날 거야, 이런 청춘 남녀들의 어떤 그 바램들을 보고 또 다른 신선한 문화에 충격을 받았었는데요. 저도 물론 한국에 와서 가족이 없이 혼자 살다 보니까 물론 많이 외롭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, 특별히 크리스마스만 되면 외롭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나도 한국 사람 다 됐네, 이제 적응했나 보다, 이렇게 돼서 크리스마스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따로 이렇게 재미나는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. 정말 뭐 공공 장소나 어떤 교회 마당이나 건물들 보게 되면은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그 트리 장식들을 정말 예쁘게 해놔가지고요. 저기 롯데 잠실타워 그쪽에 가보니까 거의 무슨 하나의 동산처럼 꾸며놨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는 전기가 얼마나 많으면 나무에서도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하지? 그런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. 북한에서는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 날을 김정일의 그 생모였던 김정숙의 생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할 것 없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만 빼놓고 다 공장, 기업소, 학교, 유치원별로 공연을 준비를 해서 어머니, 김정숙 어머니 하면서 뭐 찬양하면서 그렇게 공연을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한국에 와보니 정말 크리스마스는 종교인은 종교인답게, 또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답게 정말 자연스럽게 축제처럼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더라고요.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한 달 전부터 미리미리 너무너무 설레거든요. 물론 제가 신앙인이라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막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, 설레어 하는 것도 있지만, 그 외에 크리스마스가 주는 하나의 어떤 분위기, 이런 것들이 참 겨울에 잘 어울리는 그런 축제 같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은 올해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? 저는 답답해가지고요.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이제 그 사진이랑 영상 속에 나오는 캐럴을 들으면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겨울의 감성에 맞는 지금 이 답답한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를 좀 즐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은정이가 추천드릴게요. 세 번째는요, 바로 구세군 자선 냄비였는데요. 한국에 와 보니 이 구세군 자선 냄비는요, 연말 연시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시민의 종소리다, 이렇게 봐도 되겠더라고요. 저는 뉴스를 통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요, 이 자선냄비에, 구세군 자선냄비에 몇억 원이 모였다는 뉴스를 한국에 와서 한 몇 번은 본 것 같아요. 이렇게 종소리를 땡땡 울리면서 길거리에 이 구세군 자선냄비가 나가 있으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환경에 맞게끔, 자기의 여력에 맞게끔 얼마간의 돈을 이렇게 넣어서 그 돈이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에게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로 그 돈이 쓰여진다고 합니다. 제가 겪어보니 이렇게 연말이면은 꼭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. 북한이야말로 항상 따뜻한 사회이고 지상낙원이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다, 이렇게 외쳐대면서 매일과 같이 남한에 대해서 저희는 잘못된 세뇌 교육을 받고 살았지만요, 정말 한국 사회야말로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사회구나. 그래서 제가 독재가 아닌
인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나오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런 봉사의 시스템, 어려운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시스템,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. 저도 그래서 물론 그것에 동참을 해서 돈도 얼마를 넣고 오기도 했고요. 또 연말이면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작년까지만 해도 연탄 봉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참 너무도 따뜻하고 행복한 봉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 한국은 가스나 또 난방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구멍탄은 정말 삶이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 구멍탄을 떼더라고요. 북한은 잘 사는 사람들이 구멍탄을 떼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구멍탄을 뗀다. 이것도 많이 놀라웠는데요. 거기서 더 놀라웠던 거는 이런 구멍탄을 떼는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얼마간의 연탄을 해마다 또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.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북한에서는 상상도 하지도 못했고 누구나 누릴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이었는데요.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것들을 누릴 때는 좋았지만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 또 되돌아보니 저도 어느 정도 성숙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내가 뭐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것들을 이루었나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했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. 그런데 북한에서는 마냥 너무도 생각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배만 채우면 그만이었고 그것에서는 나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. 그러나 한국에 오니 1살 먹는 게 무섭고 2살 먹는 게 무섭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내년에는 또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,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해 갈 것인가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또 내년에는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. 한 해도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. 코로나 속에서 답답하긴 하지만 잘 보내시고요. 내년에도 좋은 계획들 잘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은정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느꼈던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12월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